22-23 시즌 첼시는 리그 1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2시즌 전 챔피언스 리그 우승, 전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한 팀은 어디 가고 22-23 시즌 리그 11승 11무 16패로 충격적인 12위로 마무리하였죠. 그로 인해 첼시는 1호16 시즌을 뛰어넘는 최악의 시즌으로 남게 되었는데 유럽 대항전 진출은커녕 10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로만 체제가 마무리되었음을 시작으로 투엘 감독의 경질, 하지만 새로운 감독인 그레이엄 포터와 프랭크 램파드 모두 부진하며 큰 비판을 얻었고 한 시즌에만 8천억가량을 투자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영입생을 물색해야 하는 첼시, 하지만 대규모 영입으로 인해 스쿼드가 포화 상태이기에 스쿼드 정리는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첼시 방출 명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첼시 방출 명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은골로 캉테입니다. 개막전에서 빛나는 중원 장악력을 보이면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캉테. 그러나 2라운드 토트넘과의 홈경기 이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7개월 뒤인 3월에 돌아오게 되었죠. 부상 여파로 인해 카타르 월드컵 출전까지 좌절되고 맙니다. 경기에는 4월부터 꾸준히 출전하여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다시 사타구니 부상이 생기면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게 됩니다. 캉테는 19-20 시즌부터 조금씩 부상의 빈도가 잦아지더니 이번 시즌에 정점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수의 잔류 의사에도 고주근 문제로 첼시에 잔류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 캉테는 첼시와 재계약을 실패, 리버풀,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 다양한 빅클럽들과 링크가 났었는데요. 결국 사우디 리그에 알 이티하드 오피셜이 뜨면서 카림 벤제마와 함께 사우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칼리드 쿨리발리입니다. 세네갈 국적의 선수로 세리에 올해 팀 4회, 최우수 수비수 1회에 선정된 쿨리발리. 나폴리에서 317경기를 소화하며 8시즌을 책임졌지만 우승 도전을 위해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죠. 첼시는 세리에아 베스트 수비수 출신인 쿨리발리에게 큰 기대감을 가졌지만 쿨리발리는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잦은 부상과 기복 있는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었죠. 나폴리 시절 보여주었던 수비적인 부분은 현저하게 하락했으며 빌드업은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것인지 실수가 너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향수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 심리적인 문제가 경기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죠. 결국 별다른 활약 없이 이번 시즌이 끝나 첼시의 방출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쿨리발리는 인터밀란, 유벤투스 등 세리에아 클럽들과 링크가 뜨고 있었는데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알릴라로의 히얼위고가 발표되면서 쿨리발리 역시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마테오 코바치치입니다. 21-22 시즌 리그 전반기에 리그 베스트라에도 손색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코바치치. 하지만 22-23 시즌이 시작되자 시즌 초반부터 부상을 당하며 첼시의 부진에 부담이 되었는데 부상 복귀와 엔소 페르난데스의 합류로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나 이전 시즌보다 경기력이 기복이 더 심해졌고 잦은 부상이 문제점이었죠. 게다가 계약 기간도 2024년에 만료라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바치치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재계약 이슈가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적 가능성이 대두되었는데 맨시티는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일카이 균도안의 일시적 대체자로 코바치치를 영입하고자 하며 첼시 또한 미드필더 리빌딩의 일환으로 코바치치의 매각에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6월 17일 ESPN과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코바치치의 영입이 완료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코바치치는 맨시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하킴 지에흐입니다. 2020년 여름 아약스에서 첼시로 이적한 지에흐. 아약스 시절 보여준 공격 능력과 왼발킥으로 주목받았는데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격 포인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전술적으로 잘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23경기 4득점 3도움, 22-23 시즌에는 18경기 3도움에 그쳤죠. 특히 22-23 시즌 거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고 나와서도 거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매각 대상으로 올랐죠. 그래서 첼시는 겨울 이적 시장에 지에흐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적 막판 첼시가 지에흐 이적에 필요한 서류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지에흐는 첼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2023년 6월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히얼위고가 뜨면서 지에흐는 알 나스르로 이적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지에흐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뛰고 싶어 이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에두아르 멘디입니다. 21-22 시즌 아프리카 골키퍼 역사상 처음으로 UEFA 올해의 골키퍼상을 수상했던 멘디. 하지만 22-23 시즌 프랭크 램파드 감독 시절부터 서브 자리로 밀려났던 케파 아리사발라가가 투엘 부임 이후부터 경기력이 올라오더니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부임한 이후 완전히 부활, 제2의 전성기를 보인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안정된 기량을 보이며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멘디는 서브 키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첼시는 케파나 멘디 둘 중 한 명을 판매할 예정이며 멘디가 그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하죠. 2022
2023년 6월 인테르가 임대 수합을 제안했으나 첼시 구단 측에서는 인테르의 일방적인 태도에 제의를 거절했다고 하며 결국 맨디 또한 사우디 리그의 알 아흘리 이적설이 보도 로마노 기자의 히얼위고가 뜨면서 이적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카이 하베르츠입니다. 레버쿠젠 시절 특급 유망주로 인정받아 2020년 첼시로 이적했던 하베르츠. 7,500만 파운드 이적료가 무색하게 하베르츠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2-23 시즌 몇 번 중요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전체적으로 팀의 공격력에 기여하던 지난 시즌의 모습이 사라졌죠. 하지만 23-24 시즌부터 부임할 포체티노 감독이 하베르츠를 자신의 플랜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혀 이적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하베르츠는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에 관심을 받았는데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아스날과 첼시 양 구단의 합의가 임박하였으며 곧 메디컬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하면서 현재 아스날로 이적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선수는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입니다. 22-23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영입된 오바메양, 과거 도르트문트 시절 스승인 토마스 투엘 감독의 부름을 받아 첼시로 입성했죠. 하지만 이적과 동시에 투엘 감독이 경질되고 맙니다. 결국 오바메양은 새로 선임된 그레이엄 포터 감독 밑에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카이 하베르츠와 주앙 펠릭스에게 밀리며 자리는 더욱 비좁아졌죠. 결국 오바메양은 첼시를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MLS의 로스앤젤레스 FC의 오퍼를 받은 오바메양은 유럽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을 원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오바메양은 바르셀로나 리턴, 에버튼 등 다양한 유럽 클럽들과 알 아흘리, 알 샤밥 등 사우디 리그의 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팀을 떠나는 것은 확정적으로 보이죠. 여덟 번째 선수는 칼럼 허드슨 오도이입니다. 첼시 유스 출신으로 어린 나이부터 주전급으로 성장하며 팬들의 기대를 받아온 허드슨 오도이. 하지만 점차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22-23 시즌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떠났지만 21경기 1골 1도움으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죠. 레버쿠젠은 허드슨 오도이의 완전 영입을 포기, 허드슨 오도이는 첼시로 복귀했지만 미래가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첼시와의 계약도 1년밖에 남지 않아 이번 여름 그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현재 허드슨 오도이를 사우디 클럽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는 22세로 사우디에 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유럽팀에서 그를 노리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나 라치오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히 라치오는 허드슨 오도이가 첼시 성인팀에 데뷔하게 만들어준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선수는 로프터스 치크입니다. 치크 또한 첼시 유스 출신으로 2004년부터 첼시에서 성장했던 치크. 임대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었고 18-19 시즌 10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19-20 시즌부터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22-23 시즌 첼시의 대규모 영입으로 주전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적설이 불거졌습니다. AC 밀란이 치크를 노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로프터스 치크를 밀란이 최우선 타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선수 역시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 도중 클럽의 기술 디렉터이자 레전드인 말디니가 갑작스러운 경질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말디니가 로프터스 치크 이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만큼 모든 이적 과정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 선수는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첼시 성울 유스 출신으로 투엘 감독의 지휘 아래 재능을 펼쳤던 마운트. 하지만 22-23 시즌 잦은 부상으로 인해 전과 같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죠. 시즌 내내 저조한 활약과 첼시의 부진으로 인해 마운트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운트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첼시는 마운트와 재계약을 추진했지만 지속되는 마운트의 고주금 요구로 인해 재계약의 난항을 겪고 있어 점점 매각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운트에게 관심이 있는 팀은 리버풀과 아스날, 맨유인데 현재 가장 강하게 관심을 보이는 팀은 바로 맨유입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마운트와 맨유 간의 개인 합의는 완료되었다고 하며 구단 간의 합의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마운트 영입을 위해 3번의 공식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하죠. 선수가 이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기에 첼시와 마운트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며 첼시와 맨유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첼시 방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첼시는 사우디 리그로 방출 이외에도 크리스토퍼 은kun쿠의 이적 등 영입에도 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3-24 시즌 첼시는 스쿼드 개편에 성공하여 반등에 성공하게 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